아이고, 마이크를 안 꽂았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경매사랑과 방역치입니다. 이번에는 863강이죠. 863강 대법원 판례로 본 유치권 파괴 전략 4편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유치권 편이에요.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으면 과연 내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 건물의 가치가 상승했다. 아니면 토지의 가치가 상승했다. 아니면 제3자의 노력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 그러면 채무자는 제3자인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거예요. 뭐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번 시간에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60강에서 875강 지금 이제 863강이니까 앞으로 한 10강 이상을 더 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860강 기초강의부터 반드시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듣지 않으면 중간에 듣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법정지상권도 기초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기초가 없으면 유치권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맨날 여러분들은 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60강에 제가 기초를 좀 잡아드렸고 861강, 862강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63강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뭐 교재 판매는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렇게 8월부터는 가격이 인상되는 거 다 아시죠? 휴가 끝나면 8월부터 22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188만원이고요.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안내 문자를 드립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캡처 하셨다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4일 남았나? 4일 동안 진짜 인생에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교재 구매하는 걸 강력하게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8월달부터는 가격이 220만원으로 인상되니까, 뭐 나는 가격에 상관없다. 그러신 분은 천천히 구매하셔도 되고요. 네, 아무튼 지금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빨리 끝낼게요. 자, 제가 860강 서론에서 유치권에 대해서 쭉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반드시 시청하셔야 돼요. 861강에서는 유치권 포기각서 특약, 유치권 배제 특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862강에서는 변제기와 유치권의 대항력 그 다음에 863강에서는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유치권편을 할 거예요. 이건 뭐 별로 많은 양은 아니니까 판례가 몇 개 없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중요한 거 다음 시간에 점유편을 할 겁니다. 864강에서 점유편을 할 거니까 5편도 반드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강의 863강 끝나고 바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야지 저한테 또 욕도 좀 한번 드시고. 이제 뭐, 개하수라는 말 그런 말 안 쓸게요. 이제 하수라는 말만 쓰겠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그 유치권자야. 토지 토목 작업을 했는데 임야를 갖다 깎아가지고 건물을 지려고 토목 작업을 했는데 임야했을 때는 1,000원이었는데 토목 작업이 끝나고 나니까 가치가 10배로 상승했어. 10,000원이야. 그러면 그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그죠?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많은 이득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비용상환 청구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내가 이 비용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제3취득자 여러분들이 좀 판례를 읽으면 헷갈릴 수 있는 거 제3취득자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또 제 블루오션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읽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들 혼자 책 보고 막 아무리 봐도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저처럼 한번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이 블루오션 교재 나와있는 판례 한번 읽어보고 그래야지 자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냥 몇 번 들으세요. 그죠? 몇 번 듣고 한 번쯤 그래도 한 번쯤 블루오션 교재 나와있는 제가 좀 중요한 것들은 다 가렸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읽어보십시오. 자 그럼 검토사항 1번 한번 제가 볼게요. 토지나 건물의 공사로 가치가 상승했다면 만약에 어떤 뭐 토지 공사 그죠? 이런 토지를 갖다 뭐 토목 작업을 해가지고 토목공사를 해서 가치가 상승했다고 한다면 또는 건물이 이런 건물들이 5층짜리 건물이 가치가 상승했다고 한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민법 367조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권에 의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이게 임야였어요. 임야였어.
근데 여기다가 이제 공장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산을 깎을 거 아닙니까? 평탄 작업을 하고, 그죠? 평탄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야 가격이 1,000원이었다. 임야 때 가격이. 그러면 이게 지목이 거의 준대로 평가되잖아요. 그죠? 지목 변경은 안 됐더라도 감정평가서에는 보통 높게 평가되죠. 그죠? 높게 평가돼요. 거의 지목이 대에 가깝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비용을 들여서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이 낙찰자한테 비용 상환 청구권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내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이 내용이거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일전에 한번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대충 했어요 솔직히. 2024년 판례라 최신 판례라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치 상승이죠. 그러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 다시 말해서 요건 가치 상승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비용 상환 청구권을 매개체로 해서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 없다 예스 노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예스? 네 맞습니다 예스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가치 상승에 따른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367조의 3취득자에 해당하는가? 이게 뭔 말이야 대체. 판례를 읽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판례를 읽으면 여러분 판례 엄청 쉽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 안 듣고 판례 나는 혼자 공부해봐야 되겠어. 그러면 3년 5년 걸립니다. 자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그죠? 민법 367조의 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네, 답은 예스입니다. 해당됩니다. 3취득자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3취득자는 민법 367조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권에 의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치권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취득자 그러니까 여러분 3취득자의 의미를 아직 모르죠? 자 일단 모르면 짚으세요. 행사할 수 없다? 예스? 네 맞습니다. 예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게 두 개의 문장에서 제 3취득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3취득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판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3취득자라고 판례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 3취득자가 누구예요?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어떤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기초강의 860강을 안 들으면 이 내용이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법정지상권도 까부시게 할 때 원시취득이 뭐냐 점유자가 뭐냐 소유권이 뭐냐 그걸 내가 진짜 제가 여러분들 따갑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요. 기본도 모르고 유치권을 공부한다? 진짜 완전 사상누각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판례 많이 읽어도요. 기본 용어 자체를 모르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제가 속된 말로 진짜 개하수라고 하죠. 맨날. 자 그럼 이제 3취득자가 누구냐. 말 그대로 해요. 이 어떤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잖아요. 그죠? 저당권을 내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이 매수자나 매수자. 이 매수자를 3취득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매수자를 3취득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자 매수자가 소유자죠. 소유자 그러니까 그죠? 제 3취득자를 소유자라고 보시면 된다고. 소유자가 자 그럼 여기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소유자가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가치가 상승했어. 또는 토지를 토목작업 해가지고 가치가 상승했어. 그런데 이게 경매가 넘어갔어. 그러면 이 가치 상승으로 인한 유치권을 이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이 내용이거든요. 행사할 수 있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 완전 개하수. 진짜. 아니 유치권의 기본을 모르거든요. 860강을 안 드는 사람이야. 유치권의 기본이 뭐야? 타인의 물건이잖아. 이 제3취득자 그러니까 제3취득자 소유자 채무자 다 같은 놈이라네. 사람이죠? 3취득자 소유자 채무자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3취득자가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지 물건에 대해서 자기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한다? 아니잖아. 유치권의 대전제가 뭡니까?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죠? 유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물건에 자기가 유치권을 주장해? 야, 내가 이거 건물 리모델링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었고 가치 상승했어. 야, 내가 이 토지 불도저로 막 밀어가지고 땅도 다져놓고 거의 지목이 대수준이야. 가치가 많이 상승했으니까 야, 내가 이 돈 많이 들였다. 나 여기다 유치권 행사할게. 지가 지 물건에 유치권 행사하는 거잖아. 안 되잖아. 그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제3취득자나 소유자나 채무자랑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맞추겠지. 이제 내가 다 설명했으니까. 이건 맞추겠지. 이거 틀리면 진짜 접시물에 손 좀 담그고. 자, 제3취득자가 아닌 실제 공사를 하여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킨 유치권자는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이유로 비용 상환 청구권에 의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3취득자가 아니잖아요. 3취득자가 아닌 실제 공사를 하는 공사한 유치권자, 공사업자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나 이걸로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거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하죠? 예스죠? 틀린 사람 진짜 죽으세요, 진짜. 죽지는 마시고 공부 다시 하세요. 공부 다시 하세요. 판례는 읽어보지 않고 저한테 강의는 들어보지 않고 어디 학원에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예스인지 찍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도 공부 다시 하십시오. 자, 여기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건데 아주 간단하죠. 어차피 제가 핵심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3취득자, 채무자, 소유자, 제3취득자는 지 물건이니까 지가 아무리 그 토지나 또 건물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투입해서 가치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유치권, 다시 말해서 상승분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3취득자, 소유자, 채무자가 아닌 진짜 진성 유치권자다. 진성 공사업자다. 그러면 토지 가치 상승이라든가 건물 가치 상승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례를 공부하면서, 유치권을 공부하면서 이 단어가 헷갈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솔직히 안 그래요. 까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뭔 말인지 몰랐잖아,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100에 한 1000명에 한 2명?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3취득자가 뭔지 알고 있는 분은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 700 몇 강에서 대법원 이 판례를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토지의 가치 상승. 그죠? 여기 읽어보면, 그죠? 경매 절차에 매각대금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 설정자, 아유 가렸네 저도. 자, 3취득자는 경매 절차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맞죠? 남는 것이 있으면 지가 받아가겠지, 그죠?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 상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3취득자는 민법 367조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여러분 이게 많이 나와요. 이거 채권자, 채무자, 아니 채무자, 소유자, 제3취득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치권을 내세워서 비용상환 청구권을 내세워서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이해 가셨죠? 이게 작년에 나왔던, 재작년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사실 이 판례는 화성의 그 공장의 판례거든요. 저한테 그때 의뢰왔던 분이 대법원 판례까지 간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작년에 설명드렸잖아요. 작년에 설명드렸죠. 예. 그분 돈 많이 버셨어요. 한 30억, 20억 버셨어요. 자, 낙찰 받으셔가지고요. 그 내용이 지금 이 판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가치 상승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3취득자는 채무자, 제3취득자, 그죠? 소유자는
아무리 지가 비용을 많이 들였다 하더라도 권리 중장 못하는 거예요. 그죠? 유치권으로 비용을 상한 청구권으로 가치가 이만큼 1,000원에서 10,000원 상승했으니까 나 너무 억울하니까 그죠? 단지 배당만 받을 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소유자는 그죠? 남는 돈 있으면 소유자가 배당 받는 거잖아. 채무자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의 가치 상승에 따른 유치권자는 주장할 수 있죠. 이제 이게 뭐냐면 104, 204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제 1차 공사했던 사람, 2차 공사했던 사람 어떤 이런 판례인데 결국은 1차를 공사함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당연히 유치권도 주장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죠? 대법원 판례 여기 있으니까 2011년 거거든요. 한번 꼭 참고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했고 다음 시간에는 점유편을 할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점유편 할 거거든요. 짧으니까 좋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점유는 조금 이제 좀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것은 조금 설명을 조금 좀 길게 할 수 한 30분 넘게 할 수 있으니까 점유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유편은 보시다시피 문제 많아요. 여기서 몇 문제나 맞추는지 여러분들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죠? 많이 이 중에서 반절 이상 맞추면 제 강의 앞으로 안 들어도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조금 있다가 좀 음료수 한 잔 마시고 바로 이제 점유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